퓨처셀프. 구독해주시면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구독이 어려우실 땐 좋아요라도 꾹 부탁드려요.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진실육. 성공하려면 미래의 나에게 진실해져야 한다. 미래의 나에 진실하지 못한 건 실패다. 점점 성장하면서 미래의 나에 대한 시각도 발전한다. 그러면 기존의 길에 머물 것인지 새로운 길로 갈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많은 사람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들 중 대부분이 자신이 원했던 삶이 아닌 껍데기만 있는 삶을 살고 있다. 이는 조용하고 단순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 성공의 기준으로 여겨지는 명성이나 돈, 지위 등이 없어도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완벽한 성공을 거둔 것이다. 성공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건 외부 요소가 절대 아니다. 자신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가느냐만이 성공의 유일한 척도다. 진실. 7신에 대한 견해가 미래의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 신은 인류의 부모이며 모든 인간은 문자 그대로 신의 자녀이자 후손이다. 신에 대한 여러 견해가 있지만 나는 이 견해가 가장 진실하고 인간의 영혼에 힘을 준다고 믿는다. 이 견해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지구에서 태어나기 전에 신 안에 존재했다. 그리고 이 행성에 태어난 인간은 각자 자신의 자유의지를 사용해 지구에서의 유한한 삶을 직접 선택했다. 유한한 삶의 경험은 인류가 한 단계 한 단계 진보하게 해준다. 20세기의 유명한 작가이자 신학자인 C.S. 루이스는 테오시스를 옹호한 독실한 신자였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남자나 여자나 신이 될 수 있는 세상에서 산다는 건 엄숙한 일이다. 당신이 지금 말하고 있는 상대가 아무리 어리석고 재미없는 사람이라 해도 그가 언젠가는 당신이 몹시 숭배하고 싶은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 세상에 평범한 사람은 없다. 나는 이 글을 보고 신과 인간의 관계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이 글이 가장 설득력 있고 강력하게 신과 인간을 설명해 주는 것 같다. 이 세상에 평범한 사람은 없다라는 신에 대한 이런 견해 덕분에 나는 모든 인간을 경외심과 경탄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됐다. 모든 인간은 신처럼 될 타고난 역량을 지녔다. 한 사람이 그리는 삶의 궤도는 현재의 모습보다 훨씬 강력하고 실제적이다. 신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리를 사랑하고 존중한다. 3. 미래의 내가 되는 7단계. 단계 1. 현실에 맞는 목표를 명확하게 세워라. 프랭클에게 수용소에서 살아남는다는 건 의사와 정신을 다시 쓸 수 있다는 의미였다. 그것이 그의 목적이었다. 이렇게 매우 구체적인 목적이 삶의 의미를 주었고 고통을 견디게 해주었다. 프랭클의 미래의 내가 그에게 생존할 힘을 준 것이다. 미래를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게 쉽지 않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이 평생을 살아가며 인생의 중요한 목적을 찾으려고 시도한다. 마침내 그 목적을 찾을 때 진정한 자신의 모습으로 살게 된다. 그러면 삶은 평온해지고 의미를 지닌다. 당신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당신의 모습과 삶을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 하지만 가치관과 관점, 상황이 변한다는 사실에 열린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 미래의 나는 세상을 지금과는 다르게 볼 것이다. 몇 년 후 미래의 나는 지금과는 다른 관점을 갖게 될 것이고 다른 목표를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 현실에 맞는 목표를 정하라. 당신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을 목표로 정해야 한다. 찹스의 중요한 목표는 세상을 바꾸는 것이었다. 하지만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목표는 아이팟을 제대로 만들어 출시하는 것이었다. 그 목표에 집중해 과업을 완수하면 그 다음 목표에 초점을 맞췄다. 미래의 내가 되는 1단계, 즉 현실에 맞는 목표를 명확하게 세우는 일에는 다음 세 가지가 포함된다. 1. 장기적인 미래의 나와 연결하라. 2. 우선순위 세 가지를 정해 현실에 맞는 목표를 명확하게 세워라. 3. 세 가지 우선순위를 토대로 12개월 목표를 세워라. 12개월 안에 달성할 목표 세 가지의 순위를 매겼다면 다음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라. 12개월 동안 10배 수준으로 해낼 수 있는 목표가 무엇인가? 목표가 과정을 결정한다. 희망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길을 찾기 위해 생각하게 된다. 목표를 10배 높게 세우면 현재의 과정이나 방식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 댄 설리번은 10배를 기준으로 삼으면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을 건너뛰는 방법이 즉시 보인다. 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2024년 나의 재정 목표를 10배 높게 세운다면 나는 현재의 계획과 방식을 대대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따라서 어떤 영역에서든 10배의 성과를 내겠다고 결심하면 훨씬 더 강력한 해법이나 직접적인 방법을 찾거나 아니면 직접 만들어내야 한다. 물론 시행착오도 있다. 하지만 미래의 나는 일주일만 지나도 이번 주에 내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은 방법을 알게 된다. 단계 2. 덜 중요한 목표들을 제거하라. 1975년 영국의 한 소녀는 어디를 가든 항상 책을 들고 다녔다. 그는 미래의 내가 달성해야 할 목표 목록을 적었다. 성인 소설 쓰기, 아동 책 쓰기, 만화 책 쓰기, 영화 각본 쓰기, 오디오 책 만들기, 닥터우 시리즈 작가 되기. 이 소녀는 바로 닐 게이먼으로 성장하면서 목표 목록도 많아졌다. 게이먼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한 전략은
미래의 나를 멀리 있는 산으로 보고 자신이 그 산을 향해 가고 있다고 상상한 것이다. 어떤 기회가 나타날 때마다 그는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이 일로 내가 산에서 멀어질까 가까워질까? 아무리 특별하고 좋은 기회가 생겨도 그 일이 산에 더 가까워지게 해주지 않으면 게이머는 노라고 말했다. 행동은 미래의 나에 대한 시각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행동을 보면 무엇에 전념하고 있는지 알 수 있으며 전념하고 있는 일은 결과로 나타난다. 짐 데스모와 다이애나 체프먼 칼리 클램프는 이렇게 말했다. 전념은 현재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진술이다. 당신이 무엇에 전념하고 있는지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알 수 있다. 우리는 모두 무언가에 전념하며 결과를 만들고 있다. 그 결과가 전념의 증거다. 당신이 새롭고 더 나은 일에 제대로 전념한다면 현재 하는 일 대부분을 중단할 것이다. 순간순간 우리는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 산에 전념할지 덜 중요한 목표에 굴복할지 말이다. 미래의 나로 이끌지 않는 모든 일은 덜 중요한 목표다. 전념하려면 온 정신을 집중해야 한다. 그러면 덜 중요한 목표가 떠오를 시간이 절대 없다. 세 가지 우선순위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미래의 나는 노라고 말할 일에 현재 내가 예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목표에서 멀어지게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전념하고 투자하는 일은 무엇인가? 가혹할 정도로 정직하게 평가해야 한다. 정신을 빼앗는 일이나 다른 사람의 의견, 자신의 내적 갈등이 삶에서 계속 고개를 든다. 따라서 그때마다 어떤 게 최선의 결정인지 깨달으려면 깨어있는 마음과 분별력이 필요하다. 이 일을 하면 목표에 가까워지는가?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가? 이 질문의 대답이 노라면 목표에 다시 초점을 맞춰야 한다. 신속하게 목표에 다시 전념하라. 단계 3. 필요해서 열망으로, 열망에서 알무로 나아가라. 당신이 무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에 대해 건강하지 않은 애착이 있는 것이다. 필요는 심한 결핍을 암시한다. 열망이 필요보다 더 건강한 정신 상태다. 하지만 열망 역시 결핍된 상태다. 무언가 원한다는 것은 그것을 갖지 못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알문 열망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 알문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면 인생은 수용과 평화, 감사의 삶이 된다. 20세기 초 작가이자 신비주의자 플로렌스 시는 믿음이란 이미 받았다는 것을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와 비슷하게 영화배우 덴젤 워싱턴도 무언가 좋은 것을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미 그것이 당신의 것임을 알려주려고 신이 보낸 증거다 라고 말했다. 원하는 것이 이미 당신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 그것을 몰랐을 때와는 다르게 행동한다. 눈을 감고 미래의 나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상상해보라. 원하는 곳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보라. 당신이 원하는 바가 이미 당신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 사실을 마음 깊이 받아들여라.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는지 신께 기도해 물어봐도 좋다. 평화와 미소를 느껴보고 미래의 모습에 대해 진정한 감사를 표하라.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자신이 그것을 얻을 자격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머리로는 목표를 상상할 수 있을지 몰라도 감정이 목표를 실현하는 일을 방해한다. 나폴레온 힐은 마음이 상상하고 믿는 것은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갖지 못한 것을 청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미 받은 축복에 감사하는 기도를 한다면 원하는 것을 더 빨리 얻을 것이다 라고 했다. 위대한 생각의 힘이라는 고전에서 저자 제임스 알렌은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이미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끌어당긴다라고 썼다. 이런 이유로 암과 수용의 상태에 도달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당신은 미래의 내가 지금 되어야 한다. 정체성에 따라 행동이 달라진다. 정체성은 개인의 흔들리지 않는 가치관과 믿음으로 구성된 자아에 대한 체계적인 개념이라고 정의된다. 당신의 정체성은 지금 당신이 가장 전념하는 것에 있다. 정체성을 미래의 나와 일치시키고 그 모습을 진짜로 받아들이면 당신은 미래의 당신이 된 상태로 행동하게 된다. 윌리엄 허친슨 머리는 이렇게 말했다. 전념하기 전에는 계속 망설이며 뒤로 물러날 기회만 엿본다. 그런 상황에서는 비효율성이 가득하다. 주도적이고 창의적인 행동에 관해서는 한 가지 기본적인 진리가 있다. 완전히 전념하는 순간 신의 섭리도 함께 움직인다는 사실이다. 이 사실을 모르면 수많은 아이디어와 멋진 계획들을 망치게 된다. 전념하는 순간, 전념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온갖 일이 일어나 도움을 준다. 그 일들의 시작은 전념하기로 한 결정이었다. 전념하기 시작하면서 꿈도 꾸지 못했던 뜻밖의 사건과 만남, 물질적 지원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단계 4.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요구하라. 그레이엄 스티브는 수백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금융정보 유튜버다. 영상이 시작될 때마다 그는 몇 가지 기발한 방법을 사용해 영상을 보는 사람에게 좋아요와 구독을 요청한다. 가끔은 그런 요청에 30에서 60초를 쓰기도 한다. 물론 그레이엄이 너무 노골적이라고 비난하며 영상이 좋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요청할 필요가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틀린 말이다.
그레이엄 채널이 성공한 이유는 그가 영상을 보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그의 영상 중 하나의 좋아요를 누를 때마다 유튜브 알고리즘이 그에게 유리하게 작동되어 영상을 더 많은 사람에게 노출시킨다. 두드려라. 그러면 문이 열릴 것이다. 종종 우리는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요청하는 걸 어렵게 생각할 때가 있다. 그것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적은 걸 요청하고 딱 그 정도 수준의 것만 얻는다. 당신이 정확하게 원하는 것을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요청하라. 그러면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한 번은 학술회의에 참석하러 샌안토니오에 갔을 때였다. 호텔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다가 주변을 보니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선수 몇몇도 운동을 하고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농구 경기 티켓을 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날 밤 나는 함께 간 교수님과 멋진 자리에서 경기를 관람했다. 요청하면 얻게 될 것이다. 때로는 끈질기게 요청해야 한다. 성장하고 발전해가면서 우리는 더 좋은 것을 원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미래의 나를 명확하게 보는 기술을 연마해야 한다. 그러면 발전한 미래에 나에게 더 잘 어울리는 것을 구체적으로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미래의 내가 되는 4단계는 원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요청하는 것이다. 신에게 기도로 요청하라. 전문가에게 요청하라. 친구에게 요청하라. 누구에게든 요청하라. 그냥 요청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부끄러워하지 마라. 미래의 나를 명확히 보고 목표를 이루는 과정을 단순화하고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요청하는 일에 능숙해져라. 그러면 원하는 것을 더욱 빠르게 얻게 될 것이다. 단계 5. 미래의 나를 자동화하고 시스템화하라. 원하는 곳으로 더 빠르고 쉽게 가려면 미래의 나를 자동화하고 시스템화해야 한다. 전략적인 시스템을 가동하면 의식적인 노력 없이도 집중과 계획 실행이 가능하다. 자동화는 일관성 있는 결과를 보장한다. 비즈니스 전략가 에벤 파가는 이를 필연성 사고라고 부른다. 즉 어떤 결과가 나오도록 상황을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마치 예측된 결론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출발이 보잘것없다고 겁먹지 마라. 미래의 나를 시스템화하라. 먼저 목표를 명확하고 단순하게 할 때 미래의 나를 체계적으로 시스템화할 수 있다. 경영계의 전설이자 작가 피터 드러커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아주 효율적으로 하는 것만큼 쓸모없는 일은 없다. 라고 말했다. 효과성은 적절한 일을 하는 것이고 효율성은 일을 적절하게 하는 것이다. 효과성이 언제나 먼저여야 하고 그 다음이 효율성이다. 미래의 나를 시스템화한다는 말은 바라는 결과를 자동화하고 아웃소싱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주의와 에너지를 원하는 곳에 쏟을 여유를 자신에게 주어야 한다. 이는 정신적, 육체적 부담을 덜어내기 위함이다. 모든 일을 혼자 다 하려고 하면 몰입과 집중이 어렵다. 해야 할 일이 수백 가지가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업무를 처리할 사람을 찾는 일이 시스템화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물론 시스템화하는 과정에서는 시행착오가 생기기 마련이다.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데도 시간이 걸린다. 이 지속적인 과정에서는 끈기와 연습이 핵심이다. 심리학자 메리 슈워츠는 선택의 패러독스에서 많은 선택지를 가질수록 결정 피로도 이어지며 결국 후회할 결정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너무 많은 선택지를 갖고 있으면 집중과 전념이 어렵다. 미래의 나를 명확하고 단순하게 만들면 결정 피로, 산만함, 덜 중요한 목표들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당신의 시간과 주의를 가장 중요한 일과 시간 대비 가장 효율적인 일, 세 가지 우선순위에 집중시켜야 한다. 당신이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목표와 상황도 달라진다. 그러면 당신의 시스템도 개선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삶을 단순화할 수 있을까? 시간과 정신적 에너지를 아끼려면 무엇을 차단하고 걸러내야 할까? 진정한 꿈과 상관없는 일을 처리해줄 사람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단계 6. 미래의 나의 일정을 관리하라. 업무를 맡길 사람을 찾아라 해서 댄 설리번과 나는 4가지 자유에 대해 다룬다. 1시간의 자유, 2돈의 자유, 3인간관계의 자유, 4목적의 자유. 돈과 인간관계의 목적에서 더 많은 자유를 누리려면 먼저 시간의 자유를 획득해야 한다. 시간의 자유를 얻으려면 자기 일정에 대한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 시간에 대한 주도권을 쥐고 자신이 원하는 곳에 관심을 집중시켜야 한다. 당신은 어떤 일의 결과가 아니라 결과의 원인이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과거, 현재, 미래의 나에 대한 주도권을 키워나갈 수 있다. 시간에 대한 주도권을 얼마나 쥘 생각인가? 덜 중요한 목표에 노라고 말할수록 자신이 원하는 삶과 결과를 만드는 일에 더욱 열정적으로 전념할 수 있다. 이 점이 최근 내가 진지하게 검토한 문제다. 나는 코비가 제안한 대로 중요한 일을 먼저 넣기로 결심했다. 매주 수요일, 토요일, 일요일을 일하지 않고 쉬는 날로 정했다. 이 시간을 오직 가족을 위한 일과 업무와 무관한 활동을 하는 데 쓰기로 했다. 일로부터의 심리적 분리는 직업심리학에서 점점 중요해지는 개념으로 일의 스위치를 끄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계속 일을 하거나 항상 업무에 돌입할 태세로 지내며 온전한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몰입, 창의성 높은 성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의문의 여지 없이 시간의 주도권을 갖는 일에는 전념과 용기가 필요하다.
어떤 일이 비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일로 바쁘게 지내는 것은 안전지대에 머무는 일일 수 있다. 덜 중요한 목표라는 울타리 안에서 분주하게 지내면 미래의 나라는 진실을 피해갈 수 있으니 말이다. 미래의 나에 전념하기 시작하면 용기를 내야 한다. 안정보다 자유를 선택하는 건 용기 있는 행동이다. 현재의 나보다 미래의 나를 선택할 때마다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하지만 지금 미래의 내가 할 만한 일을 하면 그 성과는 즉시 나타난다. 그렇다. 의도적인 연습에는 실패가 따른다. 경기장에 뛰어들면 싸움의 상처를 얻는다. 미래의 내가 실패하는 게 현재의 내가 성공하는 것보다 더 낫지 않은가? 단계 7. 완벽하지 않더라도 공격적으로 완수하라. 인생에서 무언가를 이룰 계획이라면,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해 10년 계획을 세웠다면 이렇게 물어야 한다. 어째서 그 일을 6개월 안에는 못하는가? 피터 틸 세스 고디는 2003년에 보랏빛 소가 온다에서 대담해지고 돋보이는 일에는 위험이 따른다고 말한다. 당신이 돋보이면 일부 사람은 당신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돋보이는 사람의 정의에는 주변의 비난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다. 모두의 박수를 받는 사람은 절대 없다. 소심한 사람이 바라는 건 그저 눈에 띄지 않는 것이다. 돋보이는 사람에게는 비난이 따르기 때문이다. 2010년 린치핀에서 고디는 세상에 내보내다라는 개념을 소개했다. 이 개념은 스티브 잡스의 진정한 예술가는 작품을 일단 끝내고 세상에 내보낸다 라는 말에서 따온 것이다. 고디는 세상에 내보낸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이렇게 설명한다. 어떤 일을 시작하는 유일한 목적은 그 일을 끝내는 것이다.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더라도 세상에 내보내야 한다. 세상에 내보내는 일에는 블로그 글의 발행 버튼 누르기, 판매팀에 프리젠테이션 하기, 전화받기, 추천서 보내기 등도 포함된다. 내보내는 일은 당신이 한 일을 세상에 던져버리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내보내야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다. 세상에 내보내는 일은 당신을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해준다. 고디는 이렇게 계속 말한다. 세상에 내보내는 게 집중해서 걸작을 만드는 일은 아니다. 하지만 그렇게 내보내다가 걸작이 탄생한다. 나는 100권도 넘는 책을 썼다. 그 책들 대부분이 팔린 건 아니지만 그렇게 수많은 책을 쓰지 않았다면 이런 책을 쓸 기회도 없었을 것이다. 피카소는 1000점 이상 그림을 그렸지만 우리는 그의 그림 중 고작 3개 정도밖에 모른다. 세상에 내보내는 것은 하던 일을 끝내는 것이다. 완수하는 것이 완벽한 것보다 낫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예술은 절대 완성되지 않는다. 버려질 뿐이다 라고 말했다. 끝내려면 당신이 한 일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미완성의 예술을 세상에 내보내야 한다. 상품을 시장에 내놓아라. 더 많이 내보내라. 고디는 이렇게 말했다. 일을 일단 끝내고 세상에 내보내는 일이 때로는 타협처럼 느껴진다. 마감일이 다가오면 일을 중단해야 한다. 내보내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가? 나는 그렇다고 생각한다. 세상에 내보내는 기술이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핵심적이고 장기적인 방법이다. 프로젝트를 하나둘 완수할수록 결과는 더 좋아진다. 현재의 당신은 엄청나게 제한적이고 무지하다. 지금 해낼 수 있는 일은 미래의 내가 해낼 일에 비하면 기껏해야 조약돌에 불과하다. 하지만 미래의 나는 현재의 나에게 조약돌 만들기를 허락한다. 일을 끝내고 세상에 내보내는 것이 미래의 나에게 도달하는 방법이다. 과거의 일을 붙잡고 있거나 과거의 관점을 고수하며 한계에 갇혀 꼼짝도 하지 못한다. 지속적인 완수에는 2가지 기본 원칙이 있다. 이 원칙을 일관성 있게 적용해 실패에 투자하고 미래의 나를 향해 폭발적으로 성장하라. 1. 파킨슨의 법칙. 어떤 일이든 주어진 시간을 다 써야 끝난다. 어떤 일을 완수하는 데 3년이라는 시간을 계획했다면 그 일을 완수하는 데는 3년이 걸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3개월 만에 끝내겠다고 생각하면 아마 그 시간 안에 완수하는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 2. 80% 법칙. 완수가 완벽보다 낫다. 댄 설리번은 80% 하려고 할 때는 결과를 얻지만 100%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여전히 고민만 하게 된다. 라고 설명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기술은 발전한다. 따라서 완벽하게 하는 것보다는 일단 많이 하는 게 더 낫다. 완수하는 태도를 삶의 방식으로 만들어라. 그러면 미래의 나로 더 다가가게 될 것이다. 완수하고 세상에 내보내는 일의 대가가 되라. 마지막 행동 지침. 17살의 지미 도널드슨 미스터 비스트는 그가 미래의 나에게 말하는 영상 4편을 만들었다. 6개월 후, 12개월 후, 5년 후, 10년 후에 열어볼 타임캡슐을 촬영했다. 그가 5년 후 자신에게 쓴 영상 편지 안녕, 5년 후에 지미아가 2020년에 유튜브 채널에 공개됐다. 어린 지미는 5년 후에 타임캡슐을 열어볼 때 구독자가 100만 명이 되어 있기를 꿈꿨다. 그런데 그의 채널의 구독자는 4,400만 명이 넘었다. 지미는 자신이 꿈꿨던 모습과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 이쯤에서 나는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다. 24시간 안에 잠시 시간을 내어 미래의 당신에게 보내는 타임캡슐을 만들어 보라. 지미처럼 영상을 촬영해 미래의 특정한 날짜에 공개되도록 설정해 놓아도 좋다.
아니면 내가 했던 것처럼 미래의 나에게 편지를 써서 병에 담아 선반 위에 놓아도 상관없다. 내 친구 리 브라우어는 해마다 1월 1일이 되면 1년 후에 자신이 말하는 짧은 영상을 찍는다. 미래의 브라우어는 이런 말로 영상 편지를 시작한다. 브라우어, 내가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1년을 또 해낸 거야. 그 다음 미래의 브라우어는 지난 1년 동안 일어난 일들을 하나하나 언급한다. 1년 후에 브라우어는 그 영상을 보면서 자신의 예측과 얼마나 비슷하게 살았는지 확인한다. 그리고 1년 뒤에 볼 영상을 다시 촬영한다. 당신도 다양한 타임캡슐을 만들어라. 6개월 후, 12개월 후, 3년 후, 5년 후, 10년 후, 20년 후에 열어볼 타임캡슐을 만들어라. 이 타임캡슐이 이 영상의 마지막 행동 지침이다. 언제 열어볼 것인지 기한을 정해 오늘 타임캡슐을 만들어라. 명확하고 대범한 비전을 세워라. 여기서 배운 대로 미래의 나와 연결하고 그 모습을 명확히 그려라. 가장 중요한 3가지 우선순위를 정하라. 당신이 아무리 예측을 잘해도 미래의 나는 그 예상과 상당히 달라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살아가면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미래의 나는 현재의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현명하다. 타임캡슐을 만들어 놓고 지금 미래의 내가 되라. 미래의 내가 되는 것이 행동의 첫 단계다. 미래의 내가 할 행동을 지금 하라. 당신이 원하는 것이 이미 당신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려라. 당신이 바라는 미래의 나에게 100% 전념하라. 덜 중요한 목표들을 제거하라. 그 과정에서 하게 되는 모든 경험에서 유익을 찾아라. 미래의 당신을 응원하라. 지금 시작하라. 지금 미래의 내가 되라.